안녕하세요. 에버성형외과 박영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켈로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로이드가 이제까지는 불치병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치료가 잘 안 된 질환인 것은 맞습니다. 켈로이드를 새롭게 접근하면서 켈로이드를 잘 치료할 수 있고 완치되는 환자도 많기 때문에 켈로이드는 불치병이 아니고 완치가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신체내에서 뼈가 만져지는 부위에 잘 생깁니다. 우리가 뼈가 만져지는 부위 첫 번째 어딜까요? 턱, 그 다음에 어깨, 가슴, 팔꿈치, 발꿈치. 귀에도 연골은 뼈죠. 그래서 귀에도 잘 생깁니다. 이게 호발 부위고요. 마른 체형보다는 좀 비만인 체형인 게서 가슴, 복부, 엉덩이 또는 음부에도 잘 생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관계되는 게 혈류량입니다. 혈류량이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디냐면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켈로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드물게 보이지만 그 경우에는 굉장히 염증이 오래 간 경우에 생깁니다. 상처에 의해서 생긴다는 켈로이드는 훨씬 빨리 치료되고요. 염증에 의해서 생긴 켈로이드는 조금 더 치료가 더딘 편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할 때는 염증을 조절하는 것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아주 부수적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면 켈로이드가 생각보다는 빨리 치료가 됩니다. 헤어라인에서 우리 턱선까지의 경계선을 2cm 정도 두고 그 안에는 켈로이드가 거의 안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필러를 한다든가 실리프팅을 한다든가 레이저를 한다든가 어떤 수술을 해도 켈로이드가 생기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심하고 수술하셔도 괜찮습니다. 레이저 자체는 저는 보조적으로 색깔을 빼는 것만 주요하고 나머지 치료는 사실은 그 주사 치료나 그 염증을 조절하는 걸로서 치료를 하고요. 보조적으로 레이저를 쓰시는 게 사실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상처가 난 경계선에서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 그러면 그건 비후성 반응입니다. 칼을 댄 부위에서 나와서 그 범위 안에 있으면 비후성 반응. 그 범위를 넘어서 정상적인 조직을 잡아먹기 시작하면 그걸 우리가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점은 정상 조직을 침범하면 켈로이드, 침범하지 않으면 비후성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는 혈류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염증이 한번 생기면 이 염증이 빨리 씻어내지를 못해요. 귀켈로이드는 염증 조직이 이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절제하고 봉합하는 게 훨씬 치료가 빠릅니다. 몸에 생긴 켈로이드는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귀켈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비만에 의해서 켈로이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 면역세포들의 활동이 적어지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켈로이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마른 사람들은 사실은 가슴이나 복부 이런 등부나 이런 데는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트리암시논이라는 주사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신피질 호르몬인데요. 켈로이드를 원형으로 있는 섬유를 엉킨 실타래처럼 돼 있거든요. 주사를 놓으면 이거를 엉킨 거를 다 풀어서 쭉 펴니다. 그 작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소실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트리암이라는 주사인데요. 이게 가장 지금까지 밝혀진 것 중에 가장 이론하고 실제하고 합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주사입니다. 문제는 사실 효과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효과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픈 겁니다. 사실 저도 맞아봤는데 아파요. 이게 왜 아프냐면 일단은 켈로이드 조직은 엄청 딱딱합니다. 근데 그 딱딱한 데다 우리 주사약을 넣었는데 그냥 주사약을 넣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밀어 넣으면 그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저희는 아픈 거를 덜하게 해서 마취크림도 바르고 진통제도 주고 마취주사 놓고 이렇게 해야 좀 아픈 거를 좀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사를 맞아서 켈로이드 조직이 부드러워지면 후기로 갔습니다.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점 덜 아파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크신 켈로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을 자는 수면 마취를 요법 하에서 우리가 시술을 하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질환은 발생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켈로이드도 제가 발생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면서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상태가 있어요. 그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는 한두 번 치료하면 켈로이드 없을 수 있거든요. 고양이 눈이 옆으로 점점 퍼지면서 땅콩 모양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가지를 쳐서 개발 모양으로 변하고 가면 갈수록 치료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치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치료해 놓으면 딴 데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켈로이드 치료의 골든타임은 초기입니다. 생겼다고 느꼈을 때 바로 치료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켈로이드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거는 사실 제대로 치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방사능 치료도 했고 항암 치료도 하고 있고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도 하고 있고 연고도 그리고 주사요법도 하고 이런 치료들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합리성이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주사 치료법을 잘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보조조율법, 그리고 연고는 사실은 이게 방지하기 있거나 관리하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기가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기 때는 우리가 재생 능력이 한 50배 정도 좋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 안 생기는데 제가 생긴 거는 한 3, 4살 되면서 수술을 하는 경우나 염증 생기는 경우를 봅니다. 문제는 약을 굉장히 적게 써야 되는 게 관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픈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빨리 치료가 안 돼서 중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끊는 환자도 있고요. 포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켈로이드도 아예 우리가 이제 뿌리채 뽑아야지 낫는 거지, 뿌리를 남겨놓고 드문드문 증상만 치료해 놓으면 그 뿌리에서 다시 자라나오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켈로이드는 치료될 수 있으니까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면 더 좋습니다. 켈로이드를 가진 환자들이 사실 인구의 15%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750만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100번도 더 주사를 맞았는데 치료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켈로이드는 완치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켈로이드 치료는 불치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